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품을 실질적으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셀러라면 누구나 자기 상품을 팔고 싶을 거고, 내 상품을 팔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소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싱을 꼭 사입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싱을 위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사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은 마진 가격이 안 좋은 대신에 내 재고를 둘 필요가 없고, 사입은 마진 가격이 좋은 대신에 못 팔면 모두 다 내 재고로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소싱일까요? 제 생각엔 처음엔 위탁으로 가져와서 잘 팔리면 사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은 참 간단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월천마초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싱을 정말 잘 하려면 먼저 대카테고리를 잡아야 합니다. 즉, 사입하기 전에 제품을 위탁으로 잘 소싱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몰을 우선 전문몰처럼 꾸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텐트를 소싱을 하고 싶다면 대카테고리를 캠핑으로 잡고 나의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몰을 캠핑 용품으로 전부 다 꾸며 놓습니다. 그 이유는 소싱 업체에 나는 캠핑 전문몰을 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죠. 소싱은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뭔가 잘 팔 것 같은 사람에게 내 물건을 주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 끼울 수 있는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문몰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도매구, 도매의 신, 오너클랩, 도매토피아, 도매콜, 도매창고 등등 굉장히 많은 도매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카테고리 상품을 찾아 그 상품을 먼저 깔아두는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대주제를 정한 상품들, 캠핑용품이면 캠핑용품, 차량용품이면 차량용품, 인테리어용품이면 인테리어용품 등등 주제에 맞는 상품들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몰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여러 상품들을 찾아서 그 상품들을 내 몰에 깔아두세요. 그러면 일단 소싱을 시작할 준비는 여러분들은 되신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검색하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어떻게 찾는지 바로 실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테고리를 먼저 깔고 거기에 상품을 먼저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들을 깔아놨죠?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까는지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아이템 스카우트로 가서 아이템 발굴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건강 주방용품에 두고 3차 분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 카테고리별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상품을 채워주면 돼요. 이걸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한 몇 개 정도라도 좀 채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보고 채워주시면 돼요. 이걸 보고 어디서 상품을 채우냐?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도매국 같은 곳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도마를 올릴 거면 도마를 검색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상품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골라서 상품을 올리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죠? 상품을 찾는 거는 도마, 식기, 잔컵, 냄비솥 이렇게 전부 다 카테고리별로 올리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스토어 전시 관리, 여기서 카테고리 관리로 가셔서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실 건데 체크를 전시 카테고리 생성 후 상품 카테고리 연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도마 여기 있죠? 도마를 뭐 넣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추가를 놓고 도마 넣어주면 이렇게 도마가 바로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찾기를 해서 카테고리를 여기서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주방용품, 도마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는 도마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는 이제 도마만 들어갑니다. 도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여기에는 이제 도마가 들어가죠. 물론 여기에 아직 도마라는 도마 카테고리에 상품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이 카테고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도마를 올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카테고리 찾기를 해서 하시면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를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지 않으셨으면 카테고리 찾기를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전 식품과 생활건강, 지금 주방용품 쪽으로만 올렸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겁니다. 다른 카테고리들은 아예 없죠. 예, 올린 상품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을 팔리냐 안 팔리냐에 두지 마시고 우선 카테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이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상품을 다 소싱해 올 수는 없고 하나하나 모든 상품을 찾아서 깔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도매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이미 도매로 뿌리고 있는 상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상품을 채워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카테고리를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내 몰을 둘러볼 수 있을 만큼의 상품은 있어야 하고 최소한 주방용품이면 주방용품, 차량용품이면 차량용품, 캠핑용품이면 캠핑용품 이라는 몰의 분위기는 이렇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품이 깔린 상태에서 내가 소싱할 물건들을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먼저 소스, 장류를 먼저 소싱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찾은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고추장을 찾는다. 그러면 고추장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고추장 제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고추장 제조만 눌러도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블로그가 바로 나오죠. 블로그에서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전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 담그는 곳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습니다. 저의 소싱을 할 곳을 이런 식으로 해서 찾습니다. 주장 제조. 또 뭐 꼭 굳이 먹는 게 아니더라도 도마, 공장, 자, 이렇게 도마 공장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여기가 도마를 직접 만드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가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도마가 굉장히 많네요. 여러 가지 도마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검색만 하면 뭐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거의 대부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릇 공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릇 공장. 이렇게 플레이스에서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공장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또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소싱할 곳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곳들에 가서 직접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상품들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싱 초보자들을 위한 저만의 꿀팁. 시놉시스, 즉 대본을 미리 적는 겁니다. 대본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내 회사 소개, 그리고 나는 소싱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단가표는 있나요? 위탁 단가는 얼마인가요? 사입 단가는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틀을 이용해서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땡땡몰입니다. 땡땡 회사 맞으신가요? 대표님 회사의 제품을 우연히 보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소싱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제품 위탁 판매가 가능한가요? 여기서 만약에 위탁 판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경우 신뢰가 안 된다면 단가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가표가 만약에 없는 경우 위탁 판매 단가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 단가는 얼마인지 물어본 다음에 사입을 하면 단가는 얼마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입을 하면 최소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하는 부분은 사입을 하려면 최소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걸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입 개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이러시면 위탁이 안 될 경우는 뭐 필요한 거는 다 물어보신 겁니다.
단가표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의 공통 질문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배송비는 얼마인지, 배송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세 페이지를 인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것들에 대한 답을 다 들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입할 밑 단계를 다 갖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대본을 써서 물어볼 질문들을 미리 적어두고 하면 긴장하지 않고 또 빼먹지 않고 물어볼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야 성공률도 더 높고 가서 직접 보면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더 좋은 소스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좋은 물건을 많이 소싱하셔서 다들 함께 정상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자, 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음 주는 소싱한 상품을 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 소싱은 경험이다. 이상 월천마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